위주로 뭘까요? 주로 이제 사기적으로, 악의적으로 결국은 이 부동산 거래를 그죠? 지연시키는 거죠. 지연시키고 결국은 이러한 중개계약 자체가 끝난 이후에 돈을 지불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갖다 놓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뭘까요? 가능하면 이렇게 업자들이 이 부동산 중개업자들 돈 주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해서 다 하는 것이 여기 커먼웨이 남아있죠. 참 이게 좀 그러니까 이제 앨리스 입장에서 뭘까요? 원심법원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원심법원이 잘못됐다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연방 고등법원 입장은 뭘까요? 자, 원심법원 자체가 불필요하게 이제 이러한 procuring cause requirement를 우리가 계약서에 명시로 적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게이블 입장에서 뭘까요? 콜롬비아 법에 의해서는 procuring cause requirement 자체가 계약을 업어셔야 하는 계약, 그죠? 이런 중개계약 자체를 업어셔야 되니까 한마디로 무시하게 되고 커미션을 못 받도록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주장하는 브로커 자체가 프로커링 코즈에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90일에 대한 그죠? 뭐 안에 그에 익스텐션 클로즈가 있고 여기 나와 있겠죠? 나와 있고 제 8항에 정시돼 있죠. 8항에 돼 있고. 그래서 보게 되면 명시적으로 종료 후에 90일 안에 그죠? 당연하게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제 돼 있는 거고, 당연하게 또 거기에 보게 되면 기타 사항을 보게 되면 앨리스가 이러한 계약서에 이 프로큐런 클로즈라는 게 우리가 입증해야 된다는 물론 계약서 서행의 내용도 없고, 반대로 섹션 7에 보게 되면 게이블 입장이 당연하게 앨리스로 하여금 그죠? 프리엠프니까 프리엠프는 뭘까요? 그걸 무시를 하고 또 모든 그 협상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당연하게 섹션 7은 그 회사가 당연하게 중개업자한테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반대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두 사람 사이에 원고 피고 사이의 주장들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 뭘까요? 우리 만약 그 배심원 입장에서 볼 때 앨리스의 계약이 2002년도 5월 3일 날 종료된 이후에 진행된 이런 협상 자체가 게이블의 주장에 의하면 새롭고 과거의 그죠? 협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게 되면 게이블이 일단 게이블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혹은 이 배심원 입장에서 볼 때 앨리스 주장이 단지 과거의 협상 내용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 앨리스의 손을 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뭘까요? 이건 어떻게 돼요? 상급법원인 항소심에서 원심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이 내용을. 그리고 다시 심리하라. 실제로 누구 쪽으로 배심원들을 통해서 누구 쪽에 손을 들어야 되는지 더 이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뭘까요? 여기선 같은 협상 내용의 연속적인 거지 우리가 이게 성격적으로 다른 건 아니다 얘기죠. 아니다.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회피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같은 내용이죠. 여기는 같은 내용이고 뭐 사이즈가 다를 수 있고 새로운 오퍼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구매자 아니에요? 같은 임차인 아니에요? 같은 임차인을 만나서 갑자기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안의 내용들은 뭐 우리가 이쪽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이런 부분들, 이건 다른 것보다도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이죠. 오히려 그 중개계약 통한 중개업자를 보호할 목적이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콜롬비아 보통법에 우리가 명시되어 있다. 그 다음에 AA 비즈니스 브로커, 그죠? 웩스 케이스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건 바이어 셀러들한테 주로 그 용역 계약을 하는, 그죠? 한마디로 중개 계약을 서비스하는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아놀드 윅스, 그죠? 윅스라는 사람이 그럼 홈가드 시큐리티 서비스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데, 하여튼 데이비 그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홈가드의 이제 경쟁자고, 우연치 않게 윅스라는 사람이 이제 사업으로부터 은퇴를 하고 이제 홈가드를 이제 판매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윅스의 그 소위 중개업자인 조이 존스라는 사람을 이제 접촉해가지고 그 기업을 사겠다라는 거죠. 사겠다고 한 거죠. 그린으로부터 이제 조이 존스라는 이제 사람의 어떤 팁을 근거로 해서 존스라는 사람이 이제 데빗, 그죠? 존스라는 사람이 이제 윅스를 접촉하게 되고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그린한 사람이 이제 조이 존스한테 접촉하고 존스가 이제 윅스를 이제 접촉하게 돼서 판매한 내용을 이제 확인한 거죠. 그래 AAA 그 대신해서 존스라는 사람이 이제 윅스와 계약을 맺죠. 홈가드. 여기서 이제 B 존속 계약이겠죠. 뭐 이렇게 1월부터 뭐 3월 24일까지. 그리고 존스가 레디 윌링 에이블라 그러면 당연하게 10% 커미션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익스텐션 클로즈가 있네요. Within 1 year of termination disagreement, 그죠? 소위 익스텐션 클로즈가 있다. 존스가 이제 그린한테 얘기했죠. 윅스가 이제 판매를 하기를 한다. 그래서 그린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디렉터 하여금 윅스를 접촉하도록 하고 이제 판매를 딜을 거래를 이제 협상한 거죠. 그리고 윅스하고 이제 협상하고 보게 되면 이제 non-competition agreement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렉트로닉 시스템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린 입장이 이 사람이 이제 그 회사를 여기서 보게 되면 근무하면서 퇴사를 했는데 이제 non-competition agreement가 있으니까 기간을 도래되길 기다린 거죠. 기다렸다가 이제 결국 거래는 2002년도 7월 14일 날 이제 거래가 성립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존스의 이제 일반먼트라는 게 이제 45 minutes on Wix on January 25th. 이건 똑같아. 여기서 하면 45분 정도. 그러니까 뭐 일도 별로 안 하고, 그죠? 주로 이제 보게 되면 뭐 리스팅 어그리먼트를 하면서 편지 2개 정도 이제 하고 주로 비밀 준수 계약 그리고 그린을 포함해서 전화로 이제 홈가드가 이제 판매에 있다. 그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에스크로 클로즈 되기 전에 AA가 이제 10%에 대한 이제 에스크로 규정을 우리가 요청서를 보냈죠. 그러니까 윅스 입장에선 지불을 안 하겠다는 거죠. AA 쪽에선 그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없다. 네가 뭐 프로큐어링 코즈 오브 세일 했냐? 네가 제대로 일을 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AA 입장에서 뭘까요? 계약 위반으로 해서 소를 제기했고 원심법은 뭘까요? 자, 그리고 조사를 시작하겠죠. 그리고 익스텐션 클로즈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A한테 손을 틀어준 케이스죠. 그러니까 윅스가 뭘까요? 이 사람 돈을 아끼려고 하는 거죠. 수수료 안 주려고. 이제 항소한 케이스죠. 뭐라고 주장하면 자, 원심법원이 잘못했다. A한테 손을 들어준 건 뭐냐면 AA 자체가 입증하지 못한 얘기죠. 내 판매는 내가 노력을 통해서 충분하게 한 것이냐는 입증을 못했다. AA 입장은 뭘까요? 내가 입증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익스텐드 클로즈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증거 이하는 뭘까요?
명백하게 AA 입장에서 뭘까요? 윅스한테 리퍼했다. 1년 안에. 그리고 컨트랙트 끝난 후 1년 안에. 이거 익스텐션 클로즈죠. 리퍼를 내가 그 의뢰를 한 거 아니냐? 윅스한테. 내가 그만 일을 한 게 아니냐? 그런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제너럴부터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죠. 콜롬비아의 법원에 채택된 일반 원칙이라는 건 뭐냐? 자, 이러한 광고 계약에 있어서, 그죠? 소위 이 부동산 중개 광고 계약에 대한 당사자들은 당연하게 어떤 조항이든 간에 자기 원하는 만큼 그 계약을 우리가 만들 자유가 있다. 거기에는 뭘까요? 당연하게 어떤 특별한 사건의 발생이나, 그죠? 발생을 조건으로 해서 그 수수료를 받을 권리를, 그죠? 이런 조건을 포함한, 그죠? 어떤 계약을 자기가 스스로 특약이죠. 할 수 있다. 비록 중개업자 자체가 그런 판매 프로큐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서 프로큐어링 닥트리나 코즈 닥트리라는 건 뭘까요? 자, 일련의 사건에 의한 원인 그리고 연속적으로 단락되지 않은 뭐로써 그 판매가 준비되고 자발적이고 가능할 수 있는, 그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이런 게 이제 프로큐어링 코즈 닥트리죠. 이런 게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냐면 두 당사자의 계약 자체가 그런 판매 거래 완성 문제에 있어서 전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일런트 경우, 소위 그런 계약이 종료 후에 명시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떤 익스텐션 클로즈가 있고, 이게 이제 프로클루전 클로즈가 아닌 게 디폴트 룰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우리는 제너럴 룰하고 이제 우리가 동의한다. 자, 리스팅 어그리먼트 자체는 익스텐션 클로즈가 있고, A 자체는 입증할 필요 없다. 내가 뭐 효율적으로 취득한 원인에 의한 것이 라는 사실을 내가 입증할 필요 없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뭘까요? AA가 실제로 이러한 계약에 의한 요구사항에 합치되느냐? 뭘까요? 자, 브로커가 셀러한테 의뢰했던 사람이라는 그 요구사항에 일치했느냐는 그 뜻은 뭘까요? 자,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줬느냐? 리퍼니까 줬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뭐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했던 뭐 그건 그 다음에 문제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프로커형 코드라는 얘기는 디폴트 룰인데 이거는 뭘까요? 실제로 AA가 지금 이 사건에서 앞에 지금 볼 때는 손을 AA한테 손을 들어준 거죠. 근데 여기서 뭘까요? 실제로 AA가 제대로 자신의 직분을 다해서 셀러에게 우리가 의뢰를 제대로 했느냐. 여기서 리퍼라는 건 뭘까요? 자, 이 컨트랙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죠. 리퍼라는 게 뭐냐? 자, 여기서 보면 콜롬비아의 대다수 다수결의 의견에 의하면 좀 리퍼란 솔리스 인트로듀스 이런 similar word죠. 이런 아주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에 좀 모호한 용어죠. 이러한 용어들은 뭘까요? 주로 필요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거죠. 표현되지 않는다든지 우리가 추적으로 필요한 그 요건들 브로커가 어떻게 돼요? 자, 단지 보낸다든지 혹은 포텐셜 그죠? 펄처스한테 그 셀러한테 우리가 보내도록 하는 이상 그죠? do more than 그죠? 단순히 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우리 통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리퍼라는 건 그냥 solicit introduce는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단순하게 넘겨주는 게 아니고 조사해서 우리가 그죠?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 거래될 수 있도록 그 하는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뭘까요? 자, 익스텐션 클로즈라는 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브로커는 말이죠. 중개업자는 당연하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죠. 최소한 그들 사이에 그리고 최소한 거래 사이에 자신과 그 거래 사이에 최소한의 그런 코주얼 커넥션이 있어야 돼요. 코주얼 커넥션. 그죠?
인과적 관계가 있어야 돼. 인과적. 그게 내가 했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래가 된 걸로 결국 컨수메이션 되는 걸로 우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법원에서 뭘까요? 자, 이게 이제 다수 의견이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소위 이러한 그 손해배상을 익스텐션 클로즈로 인해서 연장 계약이죠. 연장 조건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우리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중개업자들은 당연하게 우리가 뭘 입증해야 되냐면, 자, 자신의 노력과 그리고 실적인 판매 사이에 뭔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된다는 뜻. 입증.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된다. 이게 다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뭘까요? 자, 이게 돈을 받으려면 어디에?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첫 번째가 되겠죠? 여기 첫 번째. 돈이 받으려면 뭔가 있어야 되겠죠?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그런 거죠. 여기는 당연하게 두 당사자의 협상 내용이 있고, 또 정보의 흐름도 있을 거고, 또 판매, 거래에 대한 어떤 실적인 협조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우리가 수수를 그죠? 챙기려고 하는 그런 중개업자가 그 거래를 우리가 압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주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소위 중개업자의 이 참여라는 것은 눈에 보여야 되죠. 그리고 단순한 어떨까요? 좀 부차적인 거라든지 기여적인 역량 이상의 것으로 돼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주도적인 아니지만 뭔가 그죠? 해줘야 되겠죠.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러니까 뭐 단지 뭘까요? 이 코저 커넥션은 인과적인 관계 없이 그냥 구매자를 단지 호객해서 유도하는 것으로 이제 돈을 받겠다 허락하는 그런 원칙 자체는 뭘까요? 오히려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거리를 부담을 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뭘까요? 브로커 하여금 사실상의 커미션을 뭐 단순히 바이어한테 통보를 함으로써 그죠? 사실상 노력도 없이 판매 결과에 대한 노력도 없이 하는 것은 뭘까요? 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공공정책이다. 그래서 앞에서는 칼이 아니고 방패라고 딱 해놓고 여기서 뭘까요? 또 조금 이제 진일보된 거죠. 야, 이거 그렇게 몰아주는 것보다는 뭔가 실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중개업자들로 몰아서 일단 해주는 건 뭘까요? 정책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따지는 거죠. 여기는 진일보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뭘까요? 밑에 하단부에 가이드라인이 나오죠. 여기서 보면 AI의 존스를 통한 어떤 연관이라는 건 뭘까요? 이건 정말 미미하다. 기껏해. 한마디로 자신은 이러한 협상이나 판매 거래에 관여된 바 없다. 비록 그렇게 유효하다 하더라도 A의 그 계약에 따른 그런 연장 그 조항 자체는 우리가 브로커로 하여금 우리가 1억 천금을 노력도 없이 주게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그만큼 뭘까요? 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뭘까요? 여기 이 조항 여기 다 들어가면 일본에 집어넣게 되면 이게 지금 돈을 받으려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하냐는 걸 우리가 여기다 적어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소위 guideline arbitrator in commission dispute between among brokers. 여기서 뭘까요? 자, 이 브로커 사이에 지금 두 사람 애담스와 스미스 사이에 그 브로커의 중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팩트 애널리시스죠. 팩트 애널리시스는 뭘까요?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이러한 구성 요건이죠. 이 요소들 자체는 사실상은 한 요소가 가치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가중치가 붙을 수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필요적으로 우리가 숫자로 더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총량적으로 볼 때 누구 쪽으로 우리가 우세하냐라는 이제 적어야 되겠고, 우세할 때는 뭘까요? weigh in favor of가 되겠고, 불리하다 그러면 weigh against가 되겠죠. 그 두 가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그리고 사실상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 중재자가 사실상 넓은 재량권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